1-3 화학결합 핵심 이온 01 이온 결합. 이제 루이스 기호가 나오는데요. 루이스 기호는 원소 기호 둘레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원자과 전자를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를 이제 점으로 표시한 이제 기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주적 원소를 기준으로 루이스 기호를 표현한 것을 이제 보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그래서 얘는 2개, 3개, 네, 해서 총 8개까지 옥텟 규칙을 완성하는 8개까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곳에 원소명을 쓰면 그 원소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편리한 그런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합니다. 자, 고체 상태에는 전기 전도도가 낮다. 하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통한다. 네.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 결합은 네. 이렇게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네, 역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결합이 강합니다. 결합이 강하니까 그 강한 결합을 끊어뜨리기 위한 어떤 그 녹는 점도 상당히 높다. 네. 결정이 매우 단단하지만 충격에는 약합니다. 네.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이온 반지름. 그 이온을 띠고 있는 그런 물질, 그러니까 이온 상태의 어떤 물질의 반지름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온 반지름은 이제 동일족일 때는 원자번호 증가할 때 커지고, 왜 그러냐? 동일족이라고 하면 이제 껍질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동일 주기에서는 이제 원자 반지름이 번호 증가에 따라 작아지는데, 네, 얘는 이제 그 일반적인 원자 반지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1번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통 이온 결합은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용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이온 결합 자체가 이제 극성 결합을 띠고 있어서 극성 용질을 넣으면 또 잘 녹습니다. 네, 이 분자 간의 결합을 끊는 역할을 이제 극성과 극성은 서로 잘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극성 용매는 이제 잘 녹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녹는 점이 가장 높은 이온 결합 물질은 무엇인가? 보면 이제 이온 결합력의 세기에 따라서 녹는 점이 결정이 되는데, 서로 이제 그 당기는 힘이 얼마나 센가는 이제 원자 반지름과 이온의 전하량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이제 플로린은 동일하죠. 네, 그러면 얘랑 결합하는 이제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또는 뭐 루비듐이나 이런 물질들이 얼마만큼의 그 이제 원자 반지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보면 원자 반지름이 이제 크면 클수록 서로 당기는 이제 힘이 작용하는 길이가 크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중에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게 나트륨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기 때문에 플러스 U 핵전하와 그리고 이제 그 힘이 당기는 힘이 미치는 범위가 가장 짧기 때문에 요게 결합력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녹는 점도 가장 높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네. 자, 1-3번. 네, 이온 결합 물질인 것은 1번이죠. 이런 건 그냥 뭐 이제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온 결합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네, 그냥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온 결합,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잘 안 녹는데, 그러니까 고체일 때 잘 안 녹고, 이게 액상으로 들어가면 또 녹는데 액상으로 들어가면 녹는다는 것 자체가 물도 극성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을 때 이온 결합도 극성이기 때문에 잘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정은 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네,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극성 공유결합과 비극성 공유결합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공유결합은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과는 다르게 전자를 서로 방출해서 그 전자쌍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전기음성도가 이제 다른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을 할 때는 아무래도 한쪽이 조금 더 세게 당기기 때문에 극성을 띠게 되고요. 반면에 전기음성도가 유사하거나 또는 대칭을 이루는 형태로 공유 결합을 할 때에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동일원소는 아니지만 직선 또는 뭐 이런 평면 삼각형이나 정사면체처럼 이 힘을 당기는 분산의 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비극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뭐 암모니아나 물처럼 구분형 삼각뿔인 경우에 그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극성을 띠는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와 분자의 극성. 이 쌍극자 모멘트는 이제 극성 분자에서 두 원자의 전하와 거리를 곱한 값이라고 지금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한쪽이 좀 더 세게 당기는 이제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게 당길수록 극성이 강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이제 극성 분자이냐 비극성 분자이냐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경우는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극성 분자의 성격을 띠게 되고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경우에 그 합력이 0이 되니까 이제 비극성을 띠게 되는 거죠. 공유 결합은 이온 결합과 다르게 전기 전도성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분자 간의 결합력이 이온 결합보다 약해요. 그래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고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핵심 예제 2-1번. 결합 전자쌍이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치우치는 공유결합. 우선은 뭐 공유결합이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CO2와 H2O는 모두 공유결합으로 된 3원자 분자인데, 자, CO2는 비극성이고 H2O는 극성을 띈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 여기 보면 결합 구조에 그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우선 이산화탄소는 이제 일직선상으로 돼 있고 H2O는 구분형이에요. 구분형. 그래서 산소가 여기 있고 HH. 그래서 산소가 수소를 이렇게 당기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극성을 띈다고 했죠. 그래서 결합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물은 구분형이고 CO2는 직선형이기 때문에 극성과 비극성을 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두 원자 사이에 극성 공유 결합한 것으로 구조가 대칭이 되므로 비극성 분자인 것은, 얘는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시험 문제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염화탄소나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물질들이
이제 비극성이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4번 이산화탄소가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비극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극성인 이유는 이게 이제 선형이고 서로 양쪽에서 당기는 힘의 세기가 합력이, 네, O가 여기 있고요. C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네가 같이 당기는 힘이 이제 일직선상에 있고 같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누구 하나 더 센 힘으로, 네, 당길 수가 없죠. 그래서 분자가 선형이고 대칭이기 때문이다. 아, 정답입니다. 답은 3번이죠. 핵심 이론 03 배위 금속 수소 결합. 우선 배위 결합은 공유전자쌍을 하나의 원소에서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면 뭐 옥소늄이나 또는 황산이온, 그리고 네, 뭐 암모늄이온, 이런 것들이 이제 배위 결합을 형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금속 결합은 정의해 보시면 이제 금속은 전자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이걸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에 의해서 양이온화된 원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응집력으로 금속 결정을 이룬 것이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네.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시험 문제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전기가 잘 통하겠죠. 그리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고, 금속 특유의 광택이 있고, 전성이나 연성. 전성은 이제 뭐 망치등으로 이렇게 두드릴 때 펴지는 펴지는 정도고요. 연성은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금속 특유의 광택과 전성과 연성이 있으나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이런 특징에 대해서 꼭, 네,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이제 전기음성도가 유난히 큰 물질들이 있어요. 이제 플로린이 제일 크죠. 그리고 이제 산소도 크고 질소도 큽니다. 얘네랑 수소가 결합을 하면, 네, 얘네가 좀 더 강한 힘으로 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힘이 이제 남아 도는 거예요. 그 남아 도는 힘 때문에 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데, 수소 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항상 수소가, 네,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자 간의 인력이 아니라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것도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고요. 이 수소 결합은 생각보다 힘의 크기가 크지 않아요. 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표적인 수소 결합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제 물의 표면 장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소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은 수소 결합의 특징이죠. 네,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클수록 극성이 크다. 그리고 결합력도 강해진다고 했는데, 원체 이제 분자 간의 결합이고, 그렇게 이제 결합력이 크지 않은, 예, 형태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4. 반드르벨스 결합. 반드르벨스 결합도 이제 분자 간의 결합이고 비교적 약한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단순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결합 중에 비교적 그 결합력의 세기가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반데르발스 결합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면 도마뱀 발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바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갈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갈려져 있으면 갈려져 있을수록, 네, 그 갈려진 그 틈과 어떤 그 벽 사이에서 아주 약한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붙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의 크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온 결합이 제일 크고요. 공유 결합, 금속 결합,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리적인 결합이죠. 수소, 반데르발스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분자 안에 베이결합이 존재하는 화합물은 무엇인가? 답은 4번이죠. 네, 베이결합에 대해서 그래도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옥소늄, 네, 그리고 황산이온, 그리고 질산염 이렇게 네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3-2번 금속 결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도체죠. 왜냐하면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니까 걔네들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한다고 했습니다. 전선과 연성이 있지만 일정한 방향성은 없다. 광택이 있다. 이거 시험지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수소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자와 원자 사이가 아니라 분자들끼리의 결합이죠.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큰 이런 물질과 수소 결합물 사이에서 나타난다. 다른 건 다 맞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다음 중 수소 결합을 할 수 없는 화합물은 무엇인가? 보면 전기 음성도가 이제 큰 물질이라고 하면 아까 플루오린, 그리고 산소, 뭐 질소 이런 것들이죠.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물질하고 결합한 물질은 이제 수소 결합을 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산소 있고 플루오린 있고 산소 있는데 얘만 없죠. 그래서 메테인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3-5번. 다음 중 분산력이 가장 큰 물질은, 자, 분산력은 첫 번째 이제 무극성 물질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산력도 커집니다. 그럼 이 중에 분자량이 제일 큰 게 뭔지를 따져 보셔야 되죠. CL이 분자량이 제일 크죠. 35.5고요. 4개나 있잖아요. 플러스 12. 얘가 제일 큽니다.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답은 4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결합력이 가장 약한 것은 반데르발스의 힘이죠. 순서 말씀드렸죠. 이온, 공유, 금속, 수소,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그러나 가끔 요게 뒤바뀌는 사례도 있다 없다? 있다. 답은 4번입니다.